전편 줄거리. 며느리의 일기를 읽으며 30년간의 아픔을 알게 된 시어머니. 며느리는 병을 앓으면서도 혼자 견뎠고 월급 반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도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하던 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후원하던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것처럼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학생들도 저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이번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잘했네. 선생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 거야. 며느리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이은희 천사장학재단. 아들과 함께 설립했습니다. 제 적금도 깨고 아들도 돈을 보탰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 날 10명의 학생이 선발됐습니다.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 며느리 이은희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며느리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민지예요. 은희 선생님이 도와주신. 알아. 민지 맞지? 네. 할머니, 감사해요. 선생님 뜻을 이어가 주셔서.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며느리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은희야, 봤니? 장학재단 만들었어. 내 이름으로. 사진 속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거야. 내가 하던 일을 이어갈 거야. 저는 며느리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은희야. 다음 날 며느리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 은희 고등학교 동창 수진이에요. 네.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은희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뭔데요? 만나서 드릴게요. 내일 뵐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은희가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희가 무슨 일이 생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혹시 몰라서 맡겼다고 했어요. 작년에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께. 첫 줄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곁에 없을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편지 받으셔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죠.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처음엔 서러웠습니다. 왜 저를 싫어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매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어머님도 외로우신 거라는 걸.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님은 혼자 아들을 키우셨어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을 빼앗아간 것처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집에서는 힘들었어요. 어머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하지만 밖에서 남을 도울 때는 행복했어요. 그게 제 위안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며느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셨던 거겠죠.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어머님을 존경했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신 것도, 강하게 사신 것도, 어머님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없어진다면 제가 돕던 학생들을 부탁드려요. 아들에게도 말했지만 어머님께도 부탁드려요. 그 아이들은 꿈이 있어요. 제발 그 꿈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행복하세요.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돼요. 편하게 사세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마웠어요. 30년 동안 머리로라도 있게 해주셔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비록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항상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며느리 은희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30년 동안 못되게 굴었는데, 한참을 울고 나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준아, 집에 와봐. 무슨 일이세요? 은희가 편지를 남겼어. 뭐라고요? 아들이 급히 왔습니다.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들도 읽으며 울었습니다. 은희, 넌. 아들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너무 착했어. 너무. 저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편지를 앞에 두고 며느리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일주일 뒤 며느리 친구 수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은희 일주기 때 추모 행사를 하려고 해요. 추모 행사요? 네. 은희가 도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은희를 기리고 싶대요. 어머님도 오시겠어요? 가야죠. 당연히. 추모 행사 날. 작은 공연장을 빌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며느리가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대에 며느리 사진이 크게 걸렸습니다. 한 명씩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은희 선생님 덕분에 대학 갔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엄마 병원비 도와주셨어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모두가 며느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은희의 시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은희와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희를 몰랐습니다. 은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는 줄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희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은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가 잘못했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가족이 돼줘서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선생님이 어머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네. 어머님을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언젠가는 어머님 마음을 얻고 싶다고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강한 분이라고, 그런 분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존경했다고요. 제가 한 게 뭐라고. 며느리를 괴롭히기만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저는 며느리 납골당에 갔습니다. 혼자 작은 명패 앞에 섰습니다. 고 이은희. 꽃을 놓았습니다. 은희야.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추모 행사했어.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 100명도 넘게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지. 다행일 리 없지. 너무 늦었으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희야, 너 편지 받았어. 날 원망하지 않는다고, 사랑한다고 썼더라. 그 말이 더 아파. 미워하는 게 나았을 거야. 나는 너한테 한 게 없어. 30년 동안 차갑게만 대했어. 그런데 넌 날 이해하려 했어. 사랑하려 했어. 왜 그랬어, 은희야? 왜 그렇게 착했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을 걸며, 이제는 대답 없는 며느리에게.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꽃을 가져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은희야, 오늘 민지 만났어. 곧 졸업한대. 넌 자랑스러워할 거야. 준호가 의사 됐어. 너 닮아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의사가 되겠대.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장학재단이 커졌습니다. 이제 50명의 학생을 돕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왔던 학생들도 자라서 이제는 남을 돕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선함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취직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리고 제 첫 월급으로 후원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민지가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예요. 저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은희가 기뻐할 거야. 할머니도 고마워요. 선생님 뜻을 이어가 주셔서. 아니야. 내가 고마워. 은희가 누구였는지 알게 해줘서. 그날 저는 며느리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은희야, 봤지? 내가 도왔던 아이들이 이재계 소고전 1140남을 돕고 있어. 내 선함이 계속되고 있어. 끝.
며느리가 죽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주 며느리를 찾아갑니다. 꽃을 가져가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30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지만 저는 계속 말합니다. 며느리가 들어주길 바라며 하늘에서라도. 소리극장 구독 후 마지막 이야기를 만나보세요.